삼성의 이재용이가 어제 2년 6개월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이재용 관련 아이템을 하면요, 문갈이 하는 것보다도 더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재용이가 대한민국에는 문갈이보다 더 세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 어제 집행유예로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대부분 했죠. 왜? 준법위원회를 만들어라고 파기환송심 법원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이재용은 국정농단 관련해 가지고 1심에서 징역 5년, 그때 이제 벌금 89억 원 이렇게 돼 있었죠. 2심에서 30억만 남으면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었는데 대법원에 가서 대법원이 2심보다 많은 이 50억을 갖다가 더 얹어가지고 합쳐서 이제 86억 이렇게 돼가지고 파기환송을 해서 고법으로 다시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고법에서는 지금 이재용을 봐주려고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면 이제 이재용이를 집행유예로 해주기 위한 핑계를 이제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삼성은 작년 2월에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켰고, 특검은 준법감시위원회 명분으로 이재용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려 한다고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냈어요. 우여곡절 끝에 9개월 만에 작년 10월 재판이 재개됐고, 이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돌아가는지 보려고 전문심리위원까지 임명해서 현장에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용이가 횡령 금액이 50억을 넘을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게 돼 있고 3년 이상이 넘게 되면 집유가 되지 않지요. 그래서 이재용이가 1심에 89억에서 2심에 갈 때 30억이 되었다가 다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며 86억이라고 하면 이제 대법원은 86억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 86억에 대해 형을 때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얼마를 때리느냐. 그런데 50억이 넘으면 5년 이상이니까 판사가 자기 재량으로 형을 깎아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5년 이상인 걸 갖다가 깎아가지고 3년 이상은 집행유예가 안 되니까 2년 6월로 해주고 2년 6월을 집행유예로 선고한다. 이 방법밖에 없었는데 판사가 5년을 반으로 깎아줬지 않습니까? 반으로 깎았죠. 2년 6월로 깎아주되 집행유예는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 활동이 미흡하다. 그래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피고인 노력은 긍정적이지만 앞으로 발생할 새로운 부패를 감시하는 데까지는 가지 못했다면서,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뇌물 요구를 했을 때 거절하기 어려운 측면을 참작해 2년 6월을 선고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도 많이 봐준 거죠. 그런데 실형을 선고한 거예요. 집유가 아니고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집유를 선고했으면 어디서 문제가 될 걸 우려했는가 하면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 관련해 가지고 이 사건이 윤석열 총장 밑에 있는 그 이복현 부장검사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이 됐지요. 그 과정에서 회사 자료를 은닉한 직원들까지도 지금 실형을 선고받고 야단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삼바에 대한 재판이 이제 불구속 기소되어서 좀 있으면 시작될 건데, 그러면 이재용이 집유 상태에서 이제 그 문제까지 등장하면 구속으로 가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준영 부장판사라는 사람 자체가 이런저런 거를 생각해서 삼성을 봐주려고 머리를 엄청 썼고, 그래서 준법감시위원회라는 말을 꺼냈는데 법조계에서는 준법감시위원회라는 말을 판사가 제안한 것부터가 잘못되었다. 저도 전에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판사는 재판 진행 결과와 무관한 말을 법원에서 하면 안 되고 준법감시위원회니 전문심리위원회니 이런 거는 전부 삼성에 대한 지금 재에 대한 단죄와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고 자산 400조 넘는 회사에 영향을 주는 권고를 해 온갖 뒷말이 나오게 만들고 여론이 심상찮으니 덮어버리는 떠보기 재판을 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재용만 대외적으로 이미지 좋아지게 하려고 문호조를 폐기하고 대국민 사과하고 자녀 성계 포기하고 전부 다 했지만은 소용이 없고 실형 선고 받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신문들이 다 난리가 났습니다. 삼성에 총수가 없어서 반도체 성부의 생존 경쟁에서 죽게 생겼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판이 뒤집히는데 삼성이 선장을 잃었다. 어쩌다. 뭐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엄살이고 엄청 봐줬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재용이 5년을 선고받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깜빵에서 지금 1년쯤 살았잖아요. 4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용이가 징역 2년 6월 받았다고, 야, 이게 어디냐? 이렇게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형량을 봐주고 봐준 결과예요. 그래서 준법감시위원회가 효과가 없었던 게 아니라 효과가 충분히 컸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횡령 배임의 양형 기준을 보면 50억에서 300억 미만이면 횡령 배임이 4년에서 7년 기본입니다. 가중이 되면 5년에서 8년, 경감이 되면 2년 6월에서 3년입니다. 뇌물 공여는 1억 이상이면 다 똑같은데 이것도 잘못됐죠. 지금 1억 이상이면 기본이 2년 6월에서 3년 6월입니다. 뇌물은 100억을 하거나 1000억을 주거나 1억 이상만 되면 똑같은 거예요. 그런 입장에 봤을 때 횡령한 돈으로 뇌물을 줬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2년 6월은 줄 수 있는 가장 낮은 공통점의 양형 기준으로서 때려준 거고요. 그리고 이재용이가 올해 안에 가석방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 준 겁니다. 왜 올해 안에 가석방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해준 거냐? 자, 재판부는 집유를 하려면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실효성이 없으니까 자기들도 인정 못했어요. 그래서 준법감시위원회는 감경 사유가 되지 못한다 보고 그냥 판사의 장량 감경, 그러니까 판사가 자기 재량권으로 최대 감경해서 즉 최저 선고의 절반을 때려가지고 징역 2년 6월을 해준 겁니다. 2년 6월이면 30개월인데요. 자, 이재용이가 지난번에 한 1년 살았어요. 363일인가 살았으니까 근 1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30개월 중에 3분의 2만 지나면 가석방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20개월만 살면 가석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재용이가 지금 12개월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개월만 살면 가석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용이 지금 12개월을 살았으니까 30개월에 3분의 2인 8개월만 살면 적어도 8.15 때 죽으면은 가석방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왜 정준영 판사라는 사람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어라 했다가 오락가락하고 했을까요? 자, 이 부분에는 애초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할 때부터 구속은 기본이고 이제 구속 기간이 얼마인가만 남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88억, 2심에서 36억인데 다시 대법원에서 50억을 더 얹어서 86억이 뇌물이 맞다고 전원 합의체에서 인정을 했어요.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인정을 한 사실을 그래서 파기환송한 거를 일개 판사가 이걸 갖다가 86억 뇌물을 인정 안 하고 집행유예로 풀어주기는 이거는 사실상 어려웠고 또 다른 상황으로 보면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드니 어쩌니 해가지고 계산을 해봤겠지만은 그걸로 형을 깎아준다면 사법부가 엄청난 비난에 직면할까봐 이제 그걸 시도하다가
포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오고 하면서 결국은 앞에 열렸던 박근혜 최종 확정 판결이 있었지요. 지난주에요. 그 자리에서 뇌물 액수가 86억으로 특정돼 버리는 순간에 이재용은 사실상 실형을 면하기가 어렵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 구속을 안 하고 좀 끌고 갈 수도 있겠지만은 직전에 있었던 전직 대통령 뇌물을 줄 때 현직 대통령이 86억이 뇌물이라고 그렇게 인정해놓고 공여자 뇌물을 준 이재용은 86억을 맞다고 해놓고 풀어주게 되면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지요. 뇌물 공여가 1억 이상이면 징역 2년 6월에서 3년 6월인데 근데 이게 뇌물 공여만 있는 게 아니라 횡령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용이 지 돈 준 게 아니니까 뇌물액은 횡령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횡령 50억 이상은 5년 이상 징역이라는 거예요. 두 개의 형이 합쳐지니까 최소한 5년에서 한 7년 6개월은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국회 위정죄까지 지금 이재용이가 또 인정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봐줄라 해도 봐줄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지금 조중동이나 매경이나 온 언론들이 나서서 이재용이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실형을 받아서 삼성 가치가 빠지고 주식이 몇십조 빠졌다 어쩌다 하는 거는 다 엄살이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고요. 뇌물 50억이면 무조건 5년 이상 살아야 되는데 이재용은 굉장히 봐준 거다. 이렇게 봐야 되고 또 중요한 부분은요. 이재용과 관련해서 삼성의 그 합병과 관련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 관련된 부분이 재판이 이제 곧 시작될 겁니다. 그런데 그 수사 과정에서 삼바 수사에서 김태한 대표와 재무 책임자 등이 횡령과 증거인멸 교사로 기소가 됐고 그래서 증거인멸로 기소된 임원은 복직이 됐고 일부 직원은 임원으로 승진을 했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삼바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부사장 3명이 실형이 떨어져서 각각 1년 6개월에서 2년의 실형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5명은 집행유예가 있었지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용이를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무죄를 풀어주질 못했을 것이다. 예전에 삼성에 횡령한 직원은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용은 엄청 봐준 거죠. 그래서 이 삼성의 이재용은 아마 올 8월 9월쯤 되면 나올 거고 또 나오면 또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나오고 나면 또 자기 재판이 또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삼바 관련 재판이 또 시작되면 거기에 또 끌려다니는 아마 이 정권 내내 정권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하고 제가 삼성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심히 로비하는 것도 지원하지 않은가 하고 추정도 했지요. 그래서 고생은 개고생대로 하고 끝없이 끌려다닐 거다. 왜 저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 차려야죠.